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디 병원에 가야 될까요? 선생님 소아정신과시잖아요. 네. 근데 소아정신과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아니면 소아정신과는 아는데 그게 소아과 선생님이 같이 하시는 줄 아시는 네. 경우도 있고 네, 이게 네. 정신과 소속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도 있고 도대체 뭘 하는 과인지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미안해. 미안하지만 그러신 그런 것 사람 같더라고요. 많아. 아니 그래서 저희 채널을 하고 나서 음. 소아과 의사 2명이서 하는 건지 아시는 분들이 맞아. 계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소아 정신 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이 편을 꼭 찍어야 되겠다. 약간 사명감을 느끼고 느꼈습니다. 맞아. 그래서 풀네임은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예요. 빨리 해봐 그거.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더 빨리. 그래서 소아정신과 전문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사예요. 그죠. 정신과에서 네. 소아 파트를 네, 전공한. 그러니까 정신과가 이제 트레이닝을 4년을 하죠 일단.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건 다 배워요.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를 따요. 레지던트 4년을 네, 하고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를 따고. 네, 그래서 그 정신과 전문의에서 배우는 과정은 뭐 소아도 좀 배우고, 그쵸. 다 뭐 정말. 네, 성인 정신과, 그다음에 뭐 노인도 배우고 다 이제 배우죠. 그래서 4년 동안 환자도 보고 이렇게 다 의료 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 소아 청소년에 대해서 세부 전공을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게 펠로우라고. 네네, 소아 펠로우를 2년의 트레이닝을 해요. 음. 소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는 사람인 거죠. 왜 소아 정신과가 정신과 중에서도 이제 2년이나 더 트레이닝을 해야 되냐. 소아 청소년 정신 건강을 얘기할 때는 발달 과정을 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정신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 일치하면서 잘 돌아갈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뭐 머리로는 그러라고 하고 근데 행동은 안 그러고 그럼 있고. 괴롭잖아. 그러면서 이제 괴로움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는 맞아. 걸 얘기해서, 아동 청소년은 그 정신과 마음과 행동이 나이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잖아요. 발달돼서 너무 그러니까 다르지. 성인이 예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다고 이제 길바닥에 누워 있으면 그거는 맞지. 그거는 조금 쪼들겨 맞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음. 근데 이제 뭐 2살, 3살 애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런가 보다. 정신적으로 그거 가지고 뭐 건강하지 않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발달의 과정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이들이 도덕성이라든지 가치 판단 기준이라든지 이런 다 것들도 다르죠. 나이에마다 애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2년이라는 수련 기간을 더 거쳐가지고 소아정신과 진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아과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네, 이게 맞아요. 소아 정신과도 똑같은 것 맞아요, 같아. 맞아요. 작은 어른이 아니죠. 그 잣대로 보면은 다 이해 안 가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은 정신과 전문의를 하고 왜 또 소아 세부 전문의를 또 따려고 한 거예요? 또 청소년이나 성인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게 결국 이 문제들이 더 어렸을 때부터 생긴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인 정신과에서의 문제는 보통은 아동 청소년기에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에는 아동기부터의 개입이 정말 중요하겠다. 또 그렇게도 느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변에서도 뭐 예를 들어 뭐 발달이 좀 느려요. 아니면은 ADHD 같아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보통 분들은 소아정신과로 먼저 생각을 안 하고요. 네네. 발달센터, 센터 같은 데서 네, 치료를 받거나 네. 그러면 놀잇감 같은 거 사가지고 치료를 받거나 네. 뭐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지. 아, 내가 소아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가는 애들은 뭔가 심한 네. 정서장애가 있거나 네네. 심한 뭐 지연이 있거나 네네. 이런 아이들만 네. 간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정신과 자체가 문턱이 좀 높고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정신과까지 올 줄은 몰랐다. 맞아.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정신과는 정말 안 오고 싶었는데 왔다. 음. 이러신 성인분들도 있고, 이게 또 내 문제가 아니라 아이 문제다 보니까 여기부터 가보고 저기부터 가보고 안 되면 소아정신과 오시는 그런 맞아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이름도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소아정신건강의학과는 모든 소아에 관련된 거를 다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질병 코드를 붙일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아이들, 네. 뭐 질환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병원 네. 치료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당연히 병원에 오지만, 그 전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육아 문제, 네. 아이의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네, 부모가 육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저희가 저번에 올렸었죠. 네, 그런 것들도 사실 충분히 부모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뭔가 이제 이런 문제는 병원에 갈 게 아니라 심리센터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는 의사가 있고 없고지 병원이라고 심각해야 간다. 이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하면 왠지 약을 처방받아야 될 것 네. 같고 그런 인식이 있어서 아직 네, 그런 네. 것 같은데 일단 소아정신과는 문턱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까지만 결국 아이들의 심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파악한 것들을 부모님한테 전달하는 부모 교육도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 키우는 게 좀 힘들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신다 이러실 때도 네. 당연히 소아정신과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TV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네네. 아니면 금쪽 같은 애를 네네네. 이제 방영하는 거. 네네. 그런 것들도 다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네네, 같이 맞습니다. 협업해서 네네,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것도 다 뭐 어떤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소아정신과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점? 아 이때는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잘했다. 그런 점이 있었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의사들은 어. 좋아지면은 되게 뿌듯하잖아요. 뭔가 그쵸?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좋아지는 게 첫 번째고 아이들이 저를 만나러 오는 걸 좋아하면 저는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사올 때? 먹는 거 얘기. 맛있는 거를 저한테 나눠주고 사실 그 나이 마이쮸 막 꾸깃꾸깃해서 선생님 먹으세요. 뭐 이런 거 너무 나 귀엽잖아. 나를 주려고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고 저를 이제 장난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장난감 많아요. 선생님? 제 방에 장난감이 꽤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장난감 선생님한테 줄 거라고 이제 오고 부모님들은 데리고 올 때 처음에는 정신과니까 좀 데리고 오는 걸 꺼려하시는데 아이들이 또 좋아하고 와서 부모님들한테 얘기 못했던 자기 속마음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얘기할 때 너무 좀 뿌듯하고 좋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거가 전달됐을 때 부모님들이 도움을 받으실 때 뿌듯하고. 그럼 속상할 때는? 병원에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 진단이라는 거는 의사가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진단 없이 치료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1년, 2년을 노력은 하셨는데 사실 시간만 지나고 오시는 경우들 너무 속상하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되게 속상하죠. 근데 저보다 엄마가 더 속상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게 속상하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속상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더 이 문턱을 낮추는데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소아정신과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 아니죠. 아니면? 좋은 말만 장난감 많은 사람? 아니야, 장난감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진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라고 하면은 동심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거를 바라볼 수 있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배웠기 때문에 아이의 눈높이나 아이의 심리적인 그 기제, 그다음에 그 나이 또래의 인지적인 뭐 발달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는데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또 아이한테 또 호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아이가 좋아해야 돼요. 저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조금 동심이 있어야 되고 저는 진료를 하면서 제가 좀 더 동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을 계속 만나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나 아이들이 혹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구나 하고 제 동심이 더 살아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동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약간 소아과도 그렇고 소아정신과도 그렇지만은 약간 애들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제 그냥 느낌에는 또래 그 동기들보다 약간 젊어. 난 아닌데 콘텐츠를 통해서 약간 소아정신과는 이런 과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너무 모르시니까. 그리고 네. 소아정신과를 가는 문턱이 네. 많이 낮아져서 네. 상담을 받아야겠다 하면은 일단 소아정신과부터 생각을 하는 정말 인식이 있었으면 좋으신 좋겠고.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또- 찾을 수 있는 사이트 이런 거 있어요? 네네 있어요. 그러면 저 거기다가 링크를 좀 해야겠다. 해드릴 텐데 소아정신과 전문을 끝내고 소아정신과 전문의 2년이나 투자를 해서 더 깊게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열의도 있으시고 맞아요. 또 아마 잘 들어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 정신과는 마지막에 가는 끝판왕이 아니다. 맞아. 처음에 가서 어떤 식으로 돼 있을지 이 친구가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스타일을 좀 바꾸시면 되는지 요즘에는 사실 정기검진식으로도 하거든요. 학교 가기 전에 아이 마음 심리 상태, 뭐 인지 평가, 지능 검사 이런 거 하러도 오시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폭이 커졌어요. 그러니까는 정신과라고 해서 너무 멀게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일단은 큰 숲을 한번 보고 그렇죠. 소아정신과에서 큰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세분화로 가서 네, 네, 발달센터로 가는 게 더 네, 네. 맞다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